이처럼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화두인데요. 얼마 전 열린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 변론이 더욱더 주목받는 이유겠죠. 오늘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이영경 운영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내 첫 기후 소송에 대한 공개 변론이 지난주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이라고 하는데 소송의 취지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도 사실 그날 공개 변론에 참석을 잠깐 방청을 하러 네. 다녀왔는데요. 이 기후소송이 사실 4개의 소송이 병합되어서 심의가 열렸던 날이었습니다. 병합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4개의 소송 모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책임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법률, 그리고 그 법률상에서 정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가 턱없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그 부족한 대응 때문에 우리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 라는 것에 4개 소송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거죠.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한 이 정부 목표인데요. 이 목표치가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 순위로 봤을 때 약 10위권 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1인당 배출량으로 보면 무려 세계 3등 정도를 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지구에 배출하면서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라는 것은 IPCC나 국제사회에서 제안하는 그리고 권고하는 43%가 세계 평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인 거죠. 그래서 감축량도 부족하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같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목표도 낮은데 이행하는 시기도 문제다라는 데 있습니다. 2030년도 좀 2030년을 목표로 해서 40% 세운 것을 맞는데, 저희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빠르게 먼저 줄이기 어려운 것들을 뒤에서 줄이자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2030년까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대부분의 감축량이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줄이는 것들은 거의 없고 차기 정부로 다 그 책임들을 넘기고 있는 형국인 거죠. 책임을 지금 숙제를 받았는데 다음에 해야지라고 미루고 있는 것과 사실 같은 거라서 그 이행 경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문제 제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공개 변론 당시에 정부 측에서는 이게 기업의 경쟁력이나 고용 불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목표치는 적절한 수준이다. 그리고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기후 재난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기후 재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사실. 네.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네. 퍼뜩 떠오르는 사고만 해도, 그리고 사망 사건만 해도 이미 몇 가지가 떠오르고 있단 말이죠. 당장 작년에 청주에서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나 재작년에 당장 서울에서 있었던 반지하의 장애인분들의 사망 사고 같은 것들도 다 기후 재난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이들이 사망하거나, 그리고 농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거나, 혹은 대파 가격, 사과 가격 한참 우리 봄에 문제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들이 어려워지는 것, 이런 책임은 과연 누가 지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것에 대응해야 되고 국민들의 기본권과 삶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 그리고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가 몫을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처음 소송이 제기가 된 게 이제 2020년이고 이번에 공개 변론이 있었으니까 거의 4년 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년이 참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죠. 근데 그동안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졌고요. 그 사이에 우리들이 느끼는 기후위기의 체감도도 훨씬 높아졌고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이것을 공개 변론으로 채택하고 변론을 열어준 것 또한 그런 시민의 인식이 높아진 것, 그리고 위기가 심각해진 것을 그대로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기후 변화가 이제는 사회적 가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인식되어야 되는 숙제다라는 것을 또 상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실제로 헌재 소장님께서도 변론 전에 인터뷰 하셨을 때 그런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서 충실하게 심리하겠다라고 의견도 주셨거든요. 또 하나는 헌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상위 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이나 생명권 혹은 환경권, 건강권 이런 것들을 이번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좀 받아가서 기후 위기가 그런 우리의 기본권들을 좀 침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봐주시고 헌법이 진짜로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법이다 라는 것들을 그대로 좀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이번 변론을 계기로 좀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좀 알려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 이상 기후 문제를 좀 체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께는 좀 얼마나 기후 위기가 지금 심각한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을 좀 만나면 네. 기후 위기가 심각한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다들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런데 다만 그것이 내 문제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나한테까지 위기인 것 같지는 않다라고 느끼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기후 재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분산적으로 벌어지잖아요. 어떤 나라에서 혹은 어떤 지역에서 혹은 뭐 누군가에게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그것의 연결고리를 아직 인지하거나 인식하기 조금 어려웠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호주의 산불이 결국은 나의 문제다라는 것의 인식이 사실 되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있는 이 기후소송 역시도 그런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들을 촉구하기 위한 외침이니까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기후위기 대응과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 지금 펼치고 계신데요. 기후위기 비상행동 어떤 단체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하나의 단체는 아니고요. 기후 문제가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약 200여 개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연대하고 있는 연대 단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에너지 정의행동처럼 에너지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단체도 있고요. 인권이나 혹은 빈민운동을 하시는 분들, 노동운동, 청소년운동, 또는 장애인운동, 농민운동,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 문제를 좀 바라보고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리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인 거죠. 앞으로도 그런 의제를 국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행동으로 어떻게 좀 풀어나갈지 고민하고 계획하고 행동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고민들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방청을 하기도 했지만 시민소송의 청구인이기도 해요. 네. 당시에 청구인으로 제 이름을 딱 적을 때 제가 활동가로서 적은 것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두 아이의 엄마기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지구가 좀 더 안정적이고 안전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성장만을 좀 바라보고 어떻게 기후 대응을 할까에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이런 사회 전환을 같이 하겠다라는 용기 들이 저한테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생태계하고 좀 공존해야지 하는 좀 다정함들도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거대한 전환에 나설 수 있는 담대함도 있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이 개인적인 바람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 바람입니다. 이번 소송이 좀 그 길에 하나의 발자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꼭 던지고 싶었습니다. 네, 안전한 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좀 남기고 싶다, 이런 말씀이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 이제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